10시라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두 개를 그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딱 제 눈에 두 장 사진 골라라 그러면은 이 폭스콘 사진, 중국에서 코로나 이 방역복 입고 한쪽에서는 몽둥이 들고 있고 이 사진 한 장이랑 그 다음에 FOMC 회의록 나온 부분, 이렇게 두 개 정도가 가장 이번 주에 그 추수감사절 휴일이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줄었는데, 그때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봉쇄 다시 하는 거,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제 느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회의록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줬죠. 결과를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움직인 거 잠깐 보시면 여기 1번 부분에서 금리가 확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 페드 의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이때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의사록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의사록에 있던 말들을 미리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금리가 빠지니까 주가 그냥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더 빠지지 않고 더 위쪽으로 쭉 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제 베스트바이 실적이죠. 그러니까 베스트바이라는 실적 가지고서 이제 가격이 올랐다기, 이 베스트바이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베스트바이가 소매잖아요. 그래서 소매 소비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유지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소비가 어디서 나오는 소비냐, 임금이 늘어나서 나는 소비냐 아니냐,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카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카드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그게 부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그 소비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좀 던져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해고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뇌피셜이긴 한데, 해고 나오는 거 화면들을 봤을 때 대부분 다 IT 기업들이에요. 근데 소비가 그렇게 안 줄어들고 있는 게 IT 기업들에서 해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루칼라 쪽에서,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쪽에서 해고가 발생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소비가 급작스럽게 줄어들 수 있는데, IT 쪽에서는 연봉 다 15만 불, 20만 불, 뭐 30만 불씩 받던 데서 뭐 그 해고가 발생을 했으면 일단 저금해 놓은 돈도 있고, 그리고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못 줄여요, 기본 소비를. 그러면은 당연히 기본 소비가 그래서 줄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스트바이 실적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여기서 이제 FOMC 회의록이 나왔죠. 그러면서 회의록에서 나오니까 어떤 식이 일어났나 하면 여기처럼 완전 위아래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10년짜리 같은 경우 들락날락 했어요. 그 들락날락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수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약간은 장기채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이 되게 두껍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 발언,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호재죠.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특히 나스닥이, 여기 애플 약세들이 계속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그 빠진 그 사이즈가 그냥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것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콘에서 공장 근로자들 임금, 위생,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 생산 차질 생기고,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이랑 금리 시장 부분 보시면은 약간 아까 앞에 거는 요일 자체가 휴일 부분이 다 빠진 차트고요. 그 다음에 금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휴일 기간이 들어있지만 FX 쪽은 전부 다 이제 보이니까, 어떤 건지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이때 실제 시장이 없는 거죠. 멈춘 거죠, 지금 금리 시장 휴일이어서. 그리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데이터가 좀 뭉개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이 시간에 어쩌면은 아마 그 저기 휴장이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잠깐 그랬었을 수도 있고, 이 데이터가 좀 망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랬는지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연준 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가
여기서 느린 금리 인상 발언을 하면서 금리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다시 올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날 경매가 있었어요. 옥션이 있었어요. 미국 국채 옥션들, 단기 쪽들, 그 옥션들이 다 나빴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어요. 그 옥션에서. 그래서 그 금리 올라가는 옥션 쪽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얘도 당연히 따라 올라오겠죠. 기본적으로 국채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네. 매수세가 좀 없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계속 뜨는 거죠. 그러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레타 발언이 그 다음 이제 수요일 날 가서는 결국 의사록에서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죠. 그래서 다 올랐어요. 근데 안 오르는 게 여기 이거 부분, 이거 노란색 부분, 이거 CNH인데 CNY, 그러니까 위안화라고 보시면 돼요. 위안화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옆으로 다 밀렸죠. 그냥 줄줄줄 흘렀어요. 나머지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이제 그러니까 느리게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 약세되고 그러면서 유로, GBP, 뭐 JPY 다 같은 방향으로 갔어요. 원 달러도 그렇고요.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위안화만 슬슬슬 기었다. 거기다 끝부분에선 더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봉쇄. 인민은행에서 지급 준비율 25p 인하해버리고 그러니까 남들 지금 인상하는데 지금 인하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돈을 더 푼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 푸는 쪽으로 계속 가서 중국 같은 경우 경기가 계속 안 좋은가 보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는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변동 보시면 제일 큰 거는 그냥 뭐 뉴스상으로 플로에서 보면은 애플, 폭스콘에서 자유롭긴 어렵죠. 거기서 생산되는데 뭐 13%, 15%뭐 생산약가 생산을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당연히 판매 줄어들고 그러면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약세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애플이 마지막 보통 이제 그 하락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은 뭐 계속 고민이 돼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서 전체 중에서 제일 고르라 그러면 애플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글로벌리 봤을 때는 주식 한 종목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를래? 라고 안전하고 괜찮고 좀 오래 가지고 있고 장투할 만한 종목 골라라 그러면은 뭐 버핏이 가지고 있고를 떠나서 애플을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주요 경제 데이터들 보시면 FOMC 회의록이 나왔죠. 그래서 상당수 참석자가 조만간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거라는 것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하지만 또 거기 안에는 최종 금리가 지난번보다 높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건 악재잖아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니까. 거기다가 지금까지 없었던 침체 발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50대 50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침체는 간다라고 이제 확정이 거의 된 부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침체의 기간의 문제인 거지 실질적으로 침체가 안 올 거야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왔을 때 얼마나 짧고 그때 주식이 얼마나 조정을 받을까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들은 대부분 다 뭐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어요. 이런 것도 보시면 바이두도 그렇고 달러트리도 그렇고 다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는. 근데 이미 이 부분들은 과거에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가이드를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주잖아요.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 견조한 소비 부분이라고 이제 해석은 되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견조하긴 견조한 거 맞는데 기본적으로 크레딧 카드 관련해서 소비가 계속 진작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저렇게 크레딧 카드 소비가 줄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해고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직 그 중소업체들이 뭐 도산하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크레딧 이벤트들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그 뭐 메타, 구글 뭐 다 이제 사람 안 뽑고 사람 줄인다 그러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IT 업종 제일 잘 나갔던 업종에서 계속 줄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결국 임금이 되게 높았던 지역이잖아요. 저 산업군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임금이 아무리 뭐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이 잘리고 이제 뭐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블루칼라 대비해서는. 그래서 아직 블루칼라가 그 해고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블루칼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리쇼링을 하고 있잖아요.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인프라도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는 미국의 상황 하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은 계속 필요하고 워킹할 사람, 어떤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근데 IT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고 코딩하는 사람들 난리를 치면서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 침체가 되니까 당장 계속 투자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그래서 해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 스타트업을 하거나 이런 이제 창업들을 하거나 아니면 단대 어디 취직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놀러 다니거나 잠깐 은퇴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쓴다거나 하면서 쓸 돈들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비가 어느 정도 견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루칼라 쪽이 그렇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렇게 뭐 큰 기본적으로 소비가 확 위축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결국 실업률은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가겠는데 그 정도 올라가면 진짜로 연착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어 실적 나오면서 공급망 제약 완화되고 있다라는 식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호재성으로 반영이 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휴일 기간에 장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그 페드 그 잠시만요. 강아지가 짖네요. 페드 체어맨 파월 스피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 스펜딩 PC죠. 예, 이날 다 나오는 거예요. 퍼스널 인컴, 개인 소비, 개인 지출, 소득 이런 것들 쭉 다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예. 여기 지금 목요일 날이라고 돼 있죠. 목요일 날 일로 돼 있는 게 다 여기 있는 시간대들은 한국 시간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AM이라고 보시는 건 전일자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 날짜로 보면 그리고 여기 10시 30분부터가 이제 이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밤 10시 30분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일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실업률. 그래서 실업률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에 대한 해석을 시장이 어떻게 할까라는 게 제가 이번 주에 경제 지표 보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해소야 이러고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이거 실업률이 계속 높아져서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도 시장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쪽으로 또는 내려가면 내려가는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쪽에 더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고 실제로 그냥 이 숫자만 잘 나왔네 못 나왔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로 잘 나왔을 때 못 나왔을 때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그 움직임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걸 예상을 해놓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예상을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예를 들어 실업률이 3.7 예상했는데 예를 들어 4가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계속 우리가 봤을 때 생각에서는. 근데 지금 기준점 자체를 인플레이션에서 침체라는 쪽으로 기준점을 조금 올려놓고 보면은 반대로 고용지표가 너무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4에서 4.2, 4.5 막 이렇게 확 높게 나온다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진짜 침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인플레이션 해소를 하고 그 전에는 시장을 계속 올렸는데 그걸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이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될 때 특히 지금은 펀더멘탈리 테크니컬리 특히 테크니컬리 보면 애매하거든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막 섞이고 펀더멘탈도 그렇고 무빙 에버리지 테크니컬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그렇고 다 이제 막 섞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은 이런 지표들이 방향을 못 잡아요. 한 방향으로 못 밀어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는지를 잘 보고 인플레이션 해소 쪽으로 해석을 하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 쪽으로 해석을 하는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양쪽 방향을 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 사진에서 보였던 이번 주 제일 핵심 키워드 중국 코로나 확산되는 부분 계속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 저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봉쇄하고 그 다음에 뭐 때려잡고 뭐 막고 뭐 이랬잖아요. 산업들을. 그런데 그런 상황 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제 잡았으니까 미국이랑도 좀 화해도 좀 하면서 약간의 그런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은 조금 아닐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동부유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무슨 뭐 기금 만들라 그래가지고 큰 기업들은 기금을 만들라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돈을 주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임원들은 임금을 또 깎고 있고, 그러니까 임금 깎고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 돈 주고 그럼 딱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 사회주의잖아요. 나눠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나 그다음에 기업이 성장할 때 나눠 먹기를 하면 기업 성장이 잘 안 돼요. 누군가가 이제 쇼업하는 1등하는 센 애가 하나가 있어야 그거 보고서 다들 쫓아가면서 막 이제 버블도 되고 주가도 상승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다 막는 느낌이어서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다 관계가 그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애플 이 직원이 없어서 돈 많이 주겠다고 이제 공고를 냈는데 사람들이 왔더니 또 그 돈 안 준다고 싸우고 막 또 그다음에 사람 많이 모였다고 뭐 방한복 입은 사람들 와가지고 또 막 사람 내쫓고 이러는 상황들이 일단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아까 페이스북에 북경에 있는 이제 그 스탠차 직원 아는 분이 올리는 게 있는데 거기 이미 북경도 그 락다운 하나 봐요. 다시 재봉쇄 시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뭐 그 큰 도시를 또 락다운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를 뭐 이게 풀릴 거다 아니다 뭐 코로나가 더 확산될 거다 아니다 이런 것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언서튼티예요. 예, 모르기 때문에 이 언서튼티에 대해서 아니야, 얘 코로나가 올라가더라도 괜찮을 거야. 또는 아니면은 이제 시진핑이 집권해서 이제 다시 좀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그냥 나오는 결과를 보고 이것도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위다 아래다 뭐 아니면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서 확률상으로 보면 진짜 그냥 다 반반으로 놓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 멤버들이 이미 뭐 주초에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 언급을 다 했었고 그리고 의사록에서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하면서도 또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거고 또 실업률 데이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놓고 결국은 또 뭐 데이터에 근거해서 자기네는 의사결정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가장 FM적인 대답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나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이제 막 왔다 갔다 또 하겠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을 보겠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실업률 데이터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잘 나오냐, 너무 높게 나오냐, 그쪽에서 침체 쪽에 포커스를 시장에서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로 시장에서 포커스가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시장이 더 이제 웨이트를 주는지를 보고 그쪽을 약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쪽 한번 볼게요. 옵션 쪽 같은 경우는 나스닥 스탠다드 옵션 기준으로 일단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가시면 여기 월물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꿔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12월 셋째 만기 돼 있는 옵션들로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한 10만 개 정도가 미결제 약정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100만 개가 미결제 약정이에요. 위클리는 저기 이제 S&P는 그리고 여기 스탠다드 같은 경우 이미니 스탠다드는 200만 개가 미결제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리퀴디티가 크다 작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을 볼 때는 S&P 가지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주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포커스해서 차이를 두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증가되고 있는 미결 작정이 콜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부분. 보통은 저는 이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 그 방향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나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 쪽이 콜 쪽이 좀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쪽은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보통은 개인들의 투자는 약간은 이제 뭐 디렉셔널 베팅을 하니까요. 그리고 마켓 메이커가
이제 운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니까 그쪽을 빼면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만 이제 미결작정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미결작정이랑 그 다음에 내재 변동성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해요. 방향에 대해서 콜이 맞냐 푸시 맞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미결작정과 그 다음에 그 내재 변동성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장의 센티먼트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아직도 약간은 오히려 이제 낙폭과대, 그래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베팅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 위클리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스탠다드 옵션이 있고 스탠다드 옵션은 12월 만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첫째 주 금요일 만기인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위클리 옵션이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베팅을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목요일까지 오픈 인터넷에 계속 늘어났다가 만기일 날 팍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 거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볼륨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위클리가. 근데 여기 지난주에 제일 많았을 때 대비해서 떨어진 이 양을 보면은 확실하게 다르죠. 이미 기울기가 많이 줄었죠. 여기서 베팅한 사람이 훨씬 적은 거죠. 여기가 제일 베팅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떨어진 퍼센티지가 여기 보시면 미결제 약정 줄어든 거 보시면 이때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이때가 되게 많았잖아요. 러프하게 보시면 셋째 주가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12월 달 셋째 주 제일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뭐 미결제가 많이 움직이는, 그리고 시장에서 베팅을 제일 많이 하는 주다.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쪽은 조금 마지막 주 이런 거, 지금 이번 주, 지난주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미결제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서부터는 계속 올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미결제 약정 중에서 실제로 행사된 거, 위클리 옵션이 행사된 게 4%밖에 풋옵션이 행사가 안 됐어요. 결국은 풋옵션 베팅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끝까지 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랬는데 요만큼 4.2%밖에 행사가 안 됐고, 콜옵션은 89,000개가 이 만기일 날 있었는데 그게 행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25일 날짜 만기인 옵션들이 행사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니 스탠다드 옵션, 미니의 스탠다드 옵션이니까 12월 셋째 주 만기 거 하나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옵션은 36912 4개 월물 만기고요. 그래서 그 4개 월물 만기에서 어떻게 미결제가 바뀌고 있는지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난주에 전체 이 스탠다드 옵션, 미니의 스탠다드 옵션 한 7만 계약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만 계약이 거의 한 2빌리언이니까 2조 달러 20억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면 노션은 어느 정도 움직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풋옵션 같은 경우가 27,000계약 근월물, 그리고 원월물들이 한 4만 계약. 이 원월물들도 콜옵션 쪽보다는 풋옵션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일단 S&P에서는 어느 정도 12월 달에 하락 쪽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에서 보시면 변동성이 계속 빠졌어요. 이렇게 엄청. 네. 보라색이 빅스고 주황색이 볼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잘못했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확대됐죠 이제.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변동성이 생각보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빅스 같은 경우 그 10월달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도 이만큼 빠졌죠. 그 10월달이 뭐였냐면 그때 그 런던 웨일 빅 옵션 트레이드, 그러니까 해가지고 뭐 1월물 아니죠. 그때 10월물 사고 1월물 팔고 막 했던 게 여기 10월달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빠진 거 보시면 10월달 고점 변동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거의 10%가 빠져버렸다. 그래서 변동성 트레이딩 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시기였던 거죠. 이때 상태로는. 근데 이제 지금 이 레벨에서는 보시면은 여기 아래 부분에 있잖아요. 20% 레벨. 그러면 20%가 깨지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20% 레벨까지 깨지면서 리바운드를 했다가 여기서 다시 그냥 쫙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 레벨까지 거의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조금씩 옆으로 가면서 다시 방향을 잡아서 계속 더 내려가는 쪽으로 간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는 이제 여기 레벨에서 이제 크게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상승세로 가는 모양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이쪽에서처럼 변동성이 다시 여기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하락 채널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때랑은 달라요. 왜냐하면 테크니컬리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하락 채널의 상단은 올라간 부분은 같은데 기본적으로 과거 이 차트에서 상승 추세 채널에 있을 때 이때는 상단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단에 있어요. 이게 상승 채널이거든요. 아주 롱텀리. 그 차트 제가 예전 거 테이바 생각 보시면 이거 롱텀 차트 보시면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롱텀 차트 그려놓은 거 로그 차트에서 밴드를 다시 그려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그 차트를 생각한 거라면 상승 채널이 이 빨간색 있는 이 위아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냥 직선으로 그렸을 때는 한 이 정도쯤 되거든요. 요 사이 정도. 그럼 한 14,000 뭐 한 300, 400 사이 하고 그 다음에 11,000 정도 되는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상승 채널인데 이 채널에서 바닥 맞고 올라가고 바닥 맞고 올라가고인데 여기서 똑같이 20%라고 하더라도 이때 20%는 고점 밴드일 때 20%고 지금 여기는 20%면 저점 밴드일 때 20%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반등을 조금만 시도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변동성이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옆으로 계속 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 상승 채널하고 하락 채널하고 겹쳐지는 이 부분 이게 한 12월 둘째 주 정도 될 거예요. 이 그냥 그림상에서 보면 차트상에서 보면 그러면은 여기 모였을 때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락했을 때 여기 맞고 올라가면은 변동성은 옆으로 더 기거나 아니면 더 내려가서 이게 노멀한 20% 언더인 상황으로 빅스가 바뀔 거고 볼큐 같은 경우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도 거의 25 언더에서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은 아래쪽은 막힌 차트가 그려지고 상승 채널이 되니까 내년에도 어느 정도 테크니컬리 봤을 때는 옆으로 가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은 하지만 지금 계속 예상 저는 하는 박스권 어느 정도의 레인지장에서 움직이고 실제로 종목장이 돼서 그냥 돈 벌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크니컬이 또 굉장히 조금 아까 이것까지 거의 합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MACD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 변동성이랑 합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변동성 채널에서 어디쯤 있고 그 다음에 내재 변동성이 어디쯤 가 있으니까 그 변동성이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를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오른쪽은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상상을 그냥 해보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 계획대로 미리 움직여야지 그냥 움직이는데 따라다니면서는 특히 선물은 매매하다 보면은 계속 뜯기기만 해요.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지금 상승 채널 보라색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그 로그 차트에서 만들어낸 차트로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이때부터 작년 말서부터 고점 찍고 하락 채널 1년 내내 지금 빠지고 있는 하락 채널이고요. 하락 채널 내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 나와서 상승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승 다이버전스 나와서 상승하고 있어요. 이때랑 비슷하게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때랑 뭐가 달라? 여기서 조정 다시 거칠 거야. 테크니컬리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스 같은 경우 낮은데 이때 낮은 빅스와 이때 낮은 빅스는 다르다 이거죠. 이때는 상승 채널 쪽이니까 풋옵션을 바이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인 거고 이때는 지금은 뭔가 풋을 바이하거나 아니면 콜을 바이하거나 했을 때 바이한다면 오히려 콜을 바이하고 싶은 차트인 거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콜을 바이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20이라는 레벨이 변동성이 싼 레벨은 아니에요. 평균적인 레벨이기 때문에 나스닥으로 봤을 때 25라는 게 평균적인 레벨보다 약간 오히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먹기는 되게 어렵다. 변동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변동성과 레인지장에서 보면은 이쪽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인다. 라고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밴드 폭을 줄여서 고점 저점 매수 매도를 할 거면 줄여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옵션이라면 약간은 매수 매도 잘 섞어가면서 그때그때 단타 정도로 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